말할 건가 하면요. 거기 있는 3번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자, 일단 첫 번째 볼 게 뭔가 이겁니다. 맨 처음에 할 건요. 자, 요 두 개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곡선상의 이동과 이 곡선 자체 이동이 있어요. 요걸 제가 두 가지 말로 설명할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자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요? 늘어납니까? 그죠? 자, 이걸 이 그래프 한 표현해 볼까요? 자, 현재 항상 세로축은 뭐죠? 가격선이죠? 그죠? 가로축은 무슨 선입니까? 양인데 지금 수요량 할 거예요.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이죠? 우하향 곡선이지. 그죠? 최초 이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살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조건이 이겁니다. 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어떨 때 떨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된다 이겁니다. 자, 요거는 보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양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 겁니까? 아니면 그래프 자체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이 양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같은 곡선상에 점이 이동한 거예요? 점이 이동한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한번 더 해볼게. 우리 보통 소득이 많아지면요. 수요량은요? 양은 늘어나겠지, 그지? 이 말은 뭔가 하면 현재 이 물건 가격이 고정돼 있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뭐 있습니까? 예. 만약에 빵값은 고정돼 있으면 내 소득이 많아지면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자, 잠시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자, 현재 보니까 수요는 항상 우하향 곡선 아닙니까? 우하향 곡선인데 맨 먼저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살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가격이 과거보다 더 많아지는데 일단 양이 더 많아지는데 현재 뭐 있습니까? 가격은 항상 이 200원 고정돼 있어. 돼 있는데 소득이 많아지면 양도 증가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양이 바뀌는 건 표현할 때 이건, 동일한 곡선상의 점이 이동한 겁니까? 곡선 자체 이동한 거예요. 곡선 자체지? 자, 일단 생각해보죠. 지금 이 할 목적이 이거예요. 양은 변할 수 있어. 그죠? 변하는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한 개는 뭐 있습니까?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양이 변할 수 있어. 그죠? 한 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 여기 있는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야만 양이 바뀔 수 있다고. 자, 일단, 이 그래프상에서 이와 같은 양이 나오기 위해선, 예? 이런 양이 변화되기 위해선 이 두 가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보세요. 그래프가 이동하든지 그래프 안에 있는 점만 이동하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겁니다. 곡선상의 이동이든 곡선 자체 이동이든 결론은 뭔가 하면 수요량은 변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되는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한 가지는 뭐 있습니까? 예,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해서 양이 바뀔 수 있고 한 가지 방식은 곡선 자체가 이동함에 따라 양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걸 가지고 말하냐 곡선 자체, 즉 그래프 자체 이동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니까 이 원인 자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해보죠. 우리 현재 수요가, 수요에 영향 주는 거. 즉 우리 집을 살 때, 집을 산다 이 수요 아닙니까? 살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집 살 때 주로 뭘 고려합니까?
제일 먼저 집값. 또 내 소득 영향 줍니까? 줄 것 같아. 그죠? 또 위치에 따라 집값 달라질 것 같아.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학교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시장이 가깝냐, 교통이 편리하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요인이 주택에 대한 수요에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 요인들이 주택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준다면 굳이 그걸 말로 한 개 한 개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한다면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식은 양이 일어난 방식은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해서 양이 바뀔 수 있고 한 가지 방식은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표현할 때 뭐라는가 하면 이와 같은 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수요 양의 변화를 표현 같은 말이. 얘를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수요 곡선 자체 이동 쓴다고요. 즉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이걸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요걸 풀이하면 이 말이거든요. 수요 곡선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재 수요 곡선 맞죠? 그죠? 수요 곡선이 변하는데 이때 보통 이제 곡선을 빼버리고 뭐랍니까? 수요의 변화 쓴다고 쓸 때 요 표현 자체를. 자 다시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꽤 중요한데 이 말 아닙니까? 얘는 그래프 이동한 게 아니잖아. 그냥 단지 양만 이동했다고 표현 자체가. 얘는 뭐 있습니까? 누가 이동해서 그래프 자체 이동한 거지. 그죠?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 해서 그것도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를 쓴다고 쓸 때. 그러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얘는 현재 양이 바뀔 때 반드시 누가 변합니까? 가격이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 아닙니까? 가격, 원인 자체가 가격이 당해제와 가격입니다. 이 원인이 중요한 거의 문제처럼 당해제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가지고 수요량의 변화 또는 뭐 있습니까? 곡선상 이동이요. 반대로 얘는 현재 보세요. 얘는 누구는 고정돼 있습니까? 가격은 지금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 가격을 뺀 나머지 요인은 다 영향을 준다 이 말이거든. 아까 했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양 증가되지. 그죠? 또 금리가 떨어지면 양이 증가된다고. 세금이 뭐 떨어지면 그 양이 증가되게 돼 있어. 그죠? 또 내가 이 물건 좋아하면 그만 양이 증가되게 있다고. 결국은 이와 같이 곡선 자체 이동에 대한 원인 묶거든. 누구만 제외돼 있어? 가격이지? 그래서 항상 나면 당해제와 가격입니다. 당해제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반드시에는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말 뜻이고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고. 자, 공급 항상 무슨 곡선이죠? 우상향 곡선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가격이 현재 200원 되었을 때 내가 20개 정도 만들 의사가 있었는데 이때 조건이고요. 야, 현재 여기 있는 이 그래프상에서 양이 이렇게 30개 정도 늘어나게 해선 어떻게 변하면 여기 있는 30개가 증가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시해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해볼게.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요점 오면 결국은 30개 되잖아. 그죠? 요점 여기서 반드시 누가 바뀝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그죠? 방법 하나야. 두 번째 방식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요 가격은 고정돼 있지만 이 점에 오면 양이 증가될 수 있을 이만큼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 A점에서 B점에서 반드시 뭐야? 그래프가 바뀌어야 되지.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제 공급량은 증가되기 위해선 물론 말로 표현은 꽤 많습니다. 해볼까요? 공급량이 증가되는 방식은 물건 가격이 올라갈 때, 그죠? 또 이 물건 만드는 생산비가 떨어질 때, 또는 기술이 진보될 때,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세금이 떨어지면 결국은 공급량이 증가돼. 그와 같이 말로 표현된 걸 한 개 한 개 말로 설명하지 말고 이걸 그래프상 표현해 보면 딱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식은 뭔가 하면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예, 가격 때문에 양이, 즉 양이 증가될 수 있어. 한 가지 방식은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양이 바뀔 수 있다고. 그죠? 이걸 결국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가격 때문에 양이 바뀌는 건 반드시 뭐가 바뀝니까? 동일한 곡선상이 점만 이동하는 거지. 점이 이동해서 양이 바뀔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곡선 자체 이동해서 양이 바뀔 수 있다는 말뜻이. 그래서 이걸 결국은 분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똑같이. 다시 해볼까요? 자, 공급이란 것은 저걸 그냥 그대로 풀었습니다. 항상 가격과 공급량이 있는데 공급은 반드시 무슨 곡선이에요? 우상향 곡선이죠. 그런 결과 가격이 현재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만들어져 있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 얘는 절대 그래프는 이동하지 말고 그래프 상에 있는 점들만 이동해서 여기 있는 이 양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에 왔을 때 이 양이 나오거든. 이 점을 여기서 반드시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가격이 변화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이 말은 예,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누가 공급이지 공급량이 변화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곡선상의 이동 또는 같은 말로 공급량의 변화 쓴답니다. 그러면 원인 자체가 누구 때문에? 이게 원인이지. 당의 재와 가격 때문에.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이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항상 공급은 예, 우상향 곡선인데 이렇게 가격이 200원 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는 조건이 뭔가 하면 그래프가 이동해서 이 점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단 여기 있는 가격은 고정돼 있을 걸 가정합니다. 고정돼 있을 걸. 그러면 이렇게 와야만 여기 있는 요 점 나오거든. 그런 결과 여기 있는 A점에서 이렇게 C점에서 반드시 누가 합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만 양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현할 때 뭐 다른 말로 예, 곡선 자체 이동 또는 뭐요? 누가 이동해서? 공급 곡선이 변화해서 이 점 나온다 해서 이걸 표현할 때 공급의 변화 쓴다고. 그러니까 원인 자체는 뭐냐? 어쨌든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가격을 뺀 나머지 다른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양이 바뀐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곡선 자체 이동, 그 다음에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쓴다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내면 이 두 개가 매번 시험 나와. 근데 굉장히 이 문제 풀기 쉽다고. 사실 요 논리만 알고 해서 문제 풀기 쉬운데 다른 거 없습니다. 지문 딱 떴을 때 있죠. 이것만 생각하라고. 응? 조건이 원인 자체가 가격이 들어왔을 때 뭐요? 곡선상 이동. 같은 말이 수요량, 공급량이 변하고 가격 이외, 가격이 아닌 다른 거 들어오지. 그런 순간 이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 이동 또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쓴답니다. 자, 다시 일단 이거부터 하셔야 돼. 같은 말이 뭔가 하셔야 돼. 같은 말이 곡선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 가장 큰 차이는 곡선상의 이동 같은 말이 뭐예요? 수요 또는 공급 뒤에 뭐 붙어야 됩니까? 양의 변화야. 반대로 이 곡선 자체 이동은 반드시 수요 또는 공급 뭐요? 의 변화. 그러니까 양이란 말이 있냐 이걸 구분하시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같은 말 곡선상 이동. 수요의 변화 같은 말 곡선 자체인데 원래는 이건 정확한 말 이 말이 아닙니까? 수요 곡선의 변화야. 정확한 말. 근데 곡선을 빼버리면 결국 뭐 있습니까? 수요의 변화가 된다고 이게. 자, 예를 가시면 엄청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어디 보는가 하면요. 우리 그 문제 있죠? 자, 문제에 4번, 5번, 6번, 7번, 8번 요거요. 4번, 5번, 6번, 7번, 8번. 여기에 대한 답만 완벽히 소화하면요.
수요 공급은 사실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게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4번 가볼게요. 자, 키워드 당해제와 가격, 수요의 변화. 여기 키워드예요. 자, 원인이 뭐라고? 당해제와 가격이지. 그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지. 그지? 자, 다시 할게.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요거 묻는 거요. 당해제와 보세요. 그 설명 이 말은 당해제와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변화가 있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 같은 말이 곡선상의 이동이라는 용어 쓴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맞습니까? 틀린 거지, 그지? 이 말 아닙니까? 곡선 자체 이동은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죠. 그렇게 하실 때 수요량 또는 공급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달리 표현한 게 뭐냐? 6번 가볼까요? 자, 조건, 가격 이외 다른 요인. 그 다음에 끝에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여기 키워드예요. 공급 곡선 이동은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곡선상 이동입니까? 예? 공급 곡선 이동은 다른 말로 곡선 자체 이동이지. 그죠? 앞에 조건은 뭐지? 가격 이외지. 가격이 아니잖아, 분명히. 이거 맞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쭉 보시고 7번 봤으면요. 자, 키워드 소득, 수요의 변화. 요 관계요. 키워드가. 그러면 자, 수요의 변화 나 있지. 요 말 나 있지. 요거 나 있지. 남은 얘는 절대 뭐는 못 쓴다? 뭐만 쓰지 마라. 가격. 당해제와 가격일 때 뭐요? 수요량이지. 거기 있는 조건이 소득이지. 소득은 수요가 가격이 아니잖아. 그럼 결국 이 말은 뭐야? 가격 이외 요인 되겠다. 이외 요인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당해제와 가격이 아닌 그 나머지 모든 요인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이 속에 다 포함돼 이 속에. 그러니까 소득이니까 이건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번. 자, 앞에 조건 뭐지? 인구. 인구는 가격 아니잖아. 아니면 요건 뭐 현재 곡선상 곡선 자체? 곡선 자체 이동.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이 아니라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셔야 돼, 이제. 그러한 내용 시험 나오게 돼 있어. 응? 정리해볼게, 이제. 자, 이건 다시 정리하셔야 돼. 자, 말을 표현하면 더 복잡해지는데, 그냥 심플해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원인 자체가 가격 들어온다 쓰면 이건 같은 말,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다. 같은 말이 뭐야? 곡선 상의 이동이고. 가격을 뺀 나머지 아까 보니 뭐 있어? 인구나 소득이나 뭐 생산비 등등 쭉 들어줘. 이 가격 이외 요인이 되어지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곡선 자체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이고 이와 같은 말이 뭐냐?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갈 게 뭐 있냐? 어쩌면 이 내용만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알고 하시면 오늘 수업한 거 다 끝나서 다른 건 몰라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거 한번 물어보자고, 이제. 어떤 원인 때문에 수요량이 변할 건데요. 자, 말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는요? 그죠? 그 다음에 세금이 인하되면 수요는? 또,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그 외 두 번째.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는요?
내가 이 물건 좋아할 수 있는 선호도가 높을수록 수요는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아시고, 세 번째, 일단 이런 개념 아시고, 한 번 더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묻는 이거예요. 이런 조건 주어질 때 이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가끔 무슨 문제에서. 그러면 거기 있는 일단 문제 9번 가볼게. 자, 9번. 9번 좀 어렵지만요. 네, 첫 번째, 핵가족 반대가 대가족이지. 어떨 때 수요가 더 많아져? 핵가족이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그죠? 10명이 한 집에 사는 것보다 2명이 한 집에 사는 게 훨씬 더 주택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또한 인구가 증가되면 수요 증가지. 그죠? 소득이 높을수록 수요는 뭐합니까? 많아진다고. 물론 나중에 지금 대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증가입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이거 해볼까요? 다시 해볼게요. 자, 10번은 이거 묻는 거예요. 어떤 원인 때문에 공급량이 어떻게 될 것이 묻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일반 상식이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공급량은 증가되겠지. 그 다음에 세금이 인하되면 공급량은요. 그죠? 또한 야치 생산비가 감소하면 공급량은 증가되겠죠? 또한 야치 이 물건이 물건 만드는 기술 수준이 좋아지면 그만큼 생산비 절감되겠죠? 공급 뭐합니까?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좀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가끔 이거 시험 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10번 가볼게요. 자, 10번은 노동자의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 이 말은 생산비가 감소한 거지. 그럼 결국은 공급자는 떨어질 수 있는 이윤 자체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많아진 것만큼 뭐 있습니까? 공급도 뭐 한답니까? 뭐 한답니까? 증가된다는 거지. 자, 일단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거 이겁니다. 두 번째. 관련제 가격, 즉 우리가 현재 거기 있는 요약집이 21페이지요. 21페이지. 자, 큰 4번 기타 특징이 있죠. 그 중에 갈로 1번 관련제 가격,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말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관련제 가격 합니다. 우리 연관제, 관련제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체제 보완제. 네? 대체제 보완제.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대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체란 말 뜻은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대신 뭐 다른 차 같은 거.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소주 대신 맥주란지, 또 맥주에서 카스 맥주 대신 화이트 맥주 같은 게 있죠. 이런 대부분 서로 바꿀 수 있는 대체제입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는 이렇게 시험 내게 돼 있어요. A와 B가 서로 대체 관계예요. 대체 관계. 조건은 보통 이게 주어집니다. 대체 관계에 있는 A제 가격이 올라간다면 무조건 요 B가 결국 우리 당해제와 제와 있는 요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시험 나온다 항상. 무조건 묻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장난칩니다. 대체 관계에 있는 A제 가격이 변화했을 때 당해제가 있는 B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항상 시험 낸다고. 자, 일단 이렇게 해보자고. 카스 맥주하고 화이트 맥주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 맞죠? 그죠?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화이트에 대한 맥주 수요는요? 응? 생각해보죠. 증가되겠지. 그죠? 이건 문제 푸는 요령 이렇게 봅니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순서로. 원래 원칙은. 자, 일단 수요 법칙에 따라서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카스에 대한 수요는요? 줄은 것만큼. 상대적 화이트에 대한 수요는요? 많아지겠죠. 이건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요 관계를 꼭 아셔야 돼. 조건이. 요런 조건 딱 주시면 항상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가면 지금은 이제 원리 원칙이 했지만 나중 가면 어떻게 하는 가 하면요. 이렇게 문제 푼다고. 나중 가서 결론을 설명하면 조건이 가격이란 조건 주어지면은 여기 있는 무조건 상대편은 무조건 가격 조건과 같이 움직여 항상. 응? 무조건. 중간까지 싹싹 빼버린다고 이제 나중 가. 지금 그냥 원리 원칙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A, 제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당에 접어 있는 B에 대한 수는 무조건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이걸 아시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보완 관계. 이 보완이란 말 뜻이 뭐예요? 보완. 서로 두 개의 재화가 결합되어서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일단 그런 게 보완제인데 자, 다시 해볼까요? C 물건과 여기 있는 B 물건은 서로 보완 관계예요. 보완제. 자, 우리 보완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자동차는 뭐가 필요합니까? 휘발유지. 그죠? 술은 안주가 필요할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커피는 보니까 설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서로 보완제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재화가 서로 결합돼서 더 큰 어떤 효용을,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 조건이 항상 보완 관계에 있는 C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당에 재화 있는 요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항상 시험 낸다고 문제에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자고. 자동차하고 뭐 있습니까? 휘발유 관계 볼까? 휘발유. 이렇게 보자고. 그래서 우리 자동차 차값이 올라가면 자, 얘도 문제 푸는 순서 항상 이런 순서 풉니다. 이렇게 풀게 돼 있어요. 차값이 올라가면 대한 차에 대한 수요는요? 줄지. 차에 대한 수요가 준 것만큼 저기 휘발유 양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원리원, 집에서 이렇게 쭉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시고, 나중 가면요, 이제 이렇게 문제 푼다고. 아, 보완에는 조건이 가격이란 조건 주어지면 무조건 상대편에 있는 양은 얘하고 반대 방향 움직인다고 한다고, 항상. 마지막 가면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단지 이런 순서에 따라 쭉 한번 해보시라고.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마 그러면 거기 있는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시험 엄청 많이 나와. 물론 답은 항상 장난칠 게 요가에 장난치겠지. 요거 가지고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자꾸 시험을 낸다. 이거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요.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문제 11번, 12번 요거 두 개 합니다. 11번, 12번. 자, 11번, 12번 단말 있으면 돼요. 11번.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대체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자, 잠시 조건이 무슨 관계? 대체관계. 그러면 잠시 해보세요. 조건이 가격이 주어지면 무조건 같은 방향이에요. 무조건. 나중에 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건데, 보완관계는 항상 조건이 가격이란 조건 전혀 무조건 반대 방향 갑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나중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지금은 그냥 처음에 원리형식 가겠지만. 그러니까 그 말하면 이게 아파트, 이게 단독이지. 결국 거기 조건이 뭐 있습니까? 나와 있던 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에 대한 수요는요? 증가되겠지. 그죠? 증가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자, 다시요.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보완제가 올라갔어. 올라가면 당에 재화 있는 수요는요? 감소한다라고 써야 되죠. 하여간 요 지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그럼 우리 다시 어디 보는가 하면, 저기 있는 9번 문제. 9번 다시 갑니다. 문제 9번 보니 끝에 대체제 뒤에 뭐 나 있지? 가격 나 있지. 가격은 항상 같은 방향이에요.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도 증가된다. 승되겠습니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내용을 먼저 아시라고요.
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예, 우리 지금 두 개 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이 두 개 내용만큼은 정확히 내용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할 게 뭔가 하면은 요거 할 겁니다, 이제. 지금 했던 우리 일반 경제에 있는 수요 공급한 거 아니에요. 그죠? 했는데, 지금부터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수요,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공급이라는 걸 해보자고, 이제. 그래서, 그 중에 보니 특히, 자, 21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 자, 21페이지 보니까, 큰 5번. 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특징이 있죠. 요거 할 거예요, 이제.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특징요.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좀 정리할래요. 부동산 수요의 뭐라 했습니까? 항상 제가 설명하지만 특징이란 말 하면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비교하냐? 일반재화인 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면 돼. 그래서 굳이 거기 있는 내용이 총 제가 4개 설명되어 있지만 이거 굳이 암기하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우리 거기 있는 현재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거 묻는 겁니다. 1번. 자, 부동산은 일반 재화보다 훨씬 더 가격이? 아니, 분필보다 가격이 비싸잖아. 그죠? 가격이 비싼 만큼 이 집을 살 때 구매 기간이 장기예요? 구매 기간 장기간 걸릴 거 아닙니까? 오랜 기간 걸릴 거 아닙니까? 분명히. 분필은 한 개 10원, 20원 이건 금방 내 자금 축적할 수 있잖아. 또 두 번째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구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우리 분필은 그냥 바로 사고 그냥 바로 보고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살 때는 등기부 등본띠 보고 또 거기 있는 건물 등을 확인해보고 등등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또한 야치 반드시 구매 절차는 특수한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요? 이런 분필 살 때 등기합니까? 집 살 때는요. 등기란 특수한 방식을 취한다 이런 말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쯤 들어봤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말을 기억하지 말고 얘는 특징 나왔더라. 특징은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있다. 누가 비교할래? 일반 재화인 분필과 비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굳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이 말 나오는데 이거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사실은 거기 중요한 게 두 번째 있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주체와 종류에 따라서 현저히 그러니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즉 이 말 뜻은 절대 비슷해진다 이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 말이 뭐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 분필은 서울에 있던 원주에 있던 가격 차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 저기 30평 아파트는 원주와 강남 차이 있습니까? 가격이 있지. 내가 느끼는 만족도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부동산은 주체가 누구냐,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항상 틀린 말 내면 이 말 낸다.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말도 보니까 세 번째 그건 그냥 가볍게 할 건데 차별화되어 있는 수요 유형.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별화된 수요 유형. 독점적 경쟁시장. 이 말로 하면 뭐를 지금 장난치고자 하는 거면 요 뒷말 이거와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인접성이냐 등등등 있는데 어떤 것으로 관련돼 있을 것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있습니까? 우린 요 말 나온 순간 개별성과 서로 관련돼 있다. 이거 마시라고. 차별화된 수요 유형. 이 말은 뭐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아파트가 있죠. 자, 있는데 1층부터 15층까지 있어. 그 전부 다 우리 보통 노얄층이 보통 몇 층입니까? 15층 같으면 노얄층이 11층부터입니다. 보통은. 응? 전부 다 11층부터 15층까지 다 선호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우리 오히려 보면 우리 중개시장이 제가 쭉 물어보면 오히려 있죠. 이 중개업자는 훨씬 더 잘 팔 수 있는 게 오히려 1층, 1층. 좀 특이한 구조인데 물론 가격이 더 비싼 고층, 노얄층이 더 비싸겠지. 실제 우리 제가 이걸 2014년도죠. 분석해 봤어. 서울에서 보니까 이게 서울시 전체를 분석해 봤는데요. 용역을 했는데 이런 거요. 과연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집 안에 있는 내부 구조하고 또 집에 대한 청소, 집 자체에 대한 그 주변 환경이 있지. 단지 내에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단지 바깥에 외부 환경이 있지. 요거 세 개를 분리해 봤어. 어느 게 더 크게 영향 줄 것이고 또 어떤 면이 더 크게 영향 줄 것인가. 보니까 집 안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는 사실 집값 영향 주는 게 약 한 37%? 그 다음에 단지 있지. 단지. 뭐, 집 안에는 우리가 아까 이 말입니까? 집 자체 구조가 보면 포베이냐, 화장실 몇 개고, 이런 게 집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단지 내에 있는 거. 이 자체가 보니까 얘가 남향이냐, 북향이냐. 또는,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또는 뭐 있습니까? 보니까 세대수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세대수가 보통 1000세대에서 2000세대 넘어가면 뭐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단지 내 환경을 폴하우스 만들어준다고. 완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경로장부터 해서. 근데 세대수 적으면 그만큼 그런 걸 없애버린다고. 논리가. 또, 이 주차가 있죠. 지상과 지하 차이 있습니다. 집값에. 또 이제 외부에 있는 환경이 있어요. 외부 환경이 뭔가 하면 뭐 지하철과의 거리, 시장과의 거리, 병원과의 거리, 뭐 이런 쭉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물론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사실은, 집안의 이제 구조 30몇 % 주고, 오히려 단지 내에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 더 크더라고. 주변 환경이 6% 영향 주더라고.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보다 논문 쓴 사람이 10년 전에 있는 친구는 이제 그렇게 쓰지 못하고 단지 이 단지 내, 집과 단지 내에 있는 전체를 갖다 이제 보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다시 쓰는데, 그때는 외부 환경이 실제 영향 주는 게 보니까 한 30% 영향 안 주더라고. 근데 10년 지난 지금 같은 경우는요, 외부 환경이 더 크게 미친다고. 이게 말이 성립되는 게 뭔가 하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여기 원주하고, 이 세 개 까지 봤을 때, 집값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데 뭔 차이 보니까, 아니, 똑같은 집 만든 거 아니야.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날 똑같은 방식 만들었어. 보면 집값 차 있잖아. 훨씬 더 크게 영향 주는 게 지역 환경이야. 책을 넣어.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물론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어떤 지방에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요, 이 주변 환경 중에 굉장히 크게 영향 주는 게 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이 가장 크게 영향 주는데, 어느 정도 우리 한국에 영향 주는가 하면요, 대구 같은 보니까, 이 수성구에 있는데, 거기 조금 보니까 이 고등학교 중에 우리 대구 제일 이제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있는데, 그 남고하고 여고 같이 붙어 있어. 근데 조금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화장터가 있어. 화장터 있으면 찍고 확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이 학교가 워낙 뭐 있으면 파워가 세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그리고 이런 걸 쭉 10년 전과 10년을 분석해 보니까 학군이 좋은 게 남자 학교가 좋은 지역이 있고 여자 학교가 좋은 지역이 있어. 분명히 있거든. 대도시가 분명히 분리돼 있단 말이야. 이게. 옛날 10년 전에 분리돼 있어. 돼 있는데 10년 전에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같이 움직여 이제. 같이 옆에 붙어 있어. 그렇잖아. 우리 자식이 보통 있으면 애들 남녀 둘이 있으면 분명히 둘 다 애들 공부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대도시 있으면 요 A란 이 남자 고등학교에 있고 여자하고 자라는 지역이 좀 한 떨어진 곳이 한 10km 이상 떨어진 데 있어요. 떨어지면 얘를 둘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학교를 못 보낸다고. 같은 곳에 비슷한 장소에 보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집을 그 특정한 장소에 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게 여자 있는 여고 이 좋은 학교가 여기 있는데 이게 밀려버려. 거꾸로 남자고 옆에 있는 이 여고가 훨씬 더 심리이 더 나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학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서울은 좀 그렇지 않지만 지방은 대부분 지하철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요 차별화된 수행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중개업자를 보통 이제 우리 정상적인 중개수를 주고 보통 하면 거의 굶어 죽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상황에 봐서는. 그래서 약간 어떤 이제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있어, 사실은. 있는데, 오히려 보니까 노약청에서는 별로 이렇게 수수료를 별로 못 받더라고. 그냥 공식 정해진 그 수수료를 못 받아. 왜?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도 많고 또 나을 집도 사실 많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1층이 있죠. 1층은 나오는 매물이 없어. 근데 오히려 보면 이걸 선호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한 계층인데 지금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연세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1층을 보니까 실제 나오면요. 더 높은 어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피를 중개수를 받는다고. 이외에. 공식된 수요 이외에 더 받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뭔가 하면 이거예요. 같은 지역, 같은 이 라인이고, 그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청소이 달라지는데, 각각 청소마다 뭐 있습니까? 사람마다 볼 수 있는 입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고 이게 차별화된 수요야, 이게. 왜 차별화된 수요냐? 어떤 분은 1층 좋아해, 어떤 분은 5층 좋아해, 어떤 분은 최상층 좋아한다고. 결국은 각 동일한 적이지만 각 물건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만족에 대한 차이지. 이 말은 그러면 각각의 물건만 다 틀리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차별화되어 있는 수요 요인이 나면 반드시 이건 다른 말로 개별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 그러니까 이 수요에 대한 특징 그냥 가볍게 그려보시고요. 사실 중요한 게 부동산 공급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이. 자, 부동산 공급은 항상 시험에 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첫 번째, 공급에 대한 종류. 자, 종류는 크게 두 개 있어요. 부동산 공급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물리적 공급이 있고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경제적 공급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 공급은 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 근거는 이겁니다. 물리란 것은 이 물리란 건 우리 전에 지난주에 뜻이 뭐 있으면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에 자연적 특성 같은 말이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에서 공급 관련된 말이 뭐냐?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사람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써? 요걸 가지고 물리적 공급이라고. 그러니까 물리 공급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린 곡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이게 가격이고 공급량인데 이 말 뜻이 뭐예요? 절대 가격 등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공급량은 증가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항상 공급량은 한정돼 있다, 고정돼 있다 쓰는 거예요. 자, 우린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수직 곡선이지. 그죠? 그래서 항상 물리적 공급은 반드시 수직 곡선입니다. 거꾸로 경제 공급 뭐냐? 이 경제 공급에 자 다시 해볼게요. 현재 서울시 외곽, 즉 원주시 외곽 지역에 보니까 농지와 주거가 옆에 붙어 있어요. 이때 갑자기 이 지역에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주택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주택이 부족한 만큼 국가가 농지 중에 일부 땅을 이렇게 주거로 변형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주거형 측면에 양이 증가된 거지. 그죠? 농지를 감소한 거라면. 이게 경제 공급을 시키면서. 그러면 경제 공급은 용도 등을 갖다가 변함에 따라서, 이 말은 용도 다양성입니다. 함에 따라서 특정한 지역의 공급량은 뭐 있습니까? 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곡선이냐? 다른 말로 뭐랍니까? 우상향 곡선이죠. 그죠? 그러면 조심할 건 이게 중요해요. 물리 공급은 수직 곡선, 경제 공급은 우상향입니다. 이 말 좀 기억하시고 하나 더요. 두 번째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단기와 장기. 자, 이 말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있죠. 부동산 학에서 단기와 장기란 말을 물으면 반드시 단기는 이 관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하는데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없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재 있는 물건만 가지고 지급한 게 단기라고. 장기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는 겁니다. 그 개념을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할게요. 단기란 것은 신규 물건 만들 수 없고 현재 있는 물건만 가지고 취급하는 게 단기이고, 거꾸로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지 못하니까 현재 있는 물량만 가지고 설명한 결과 공급량은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기는 뭐 반대급부로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니까 공급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저렇게 되어 있지만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단기는 단기, 장기 묶고 항상 이 말 하셔야 돼. 단기는 기울기가 급경사입니까? 완만합니까? 자, 장기는 급경사 완만.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요걸 나중에 가면 제가 뭐 탄력 비단을 설명할 건데 일단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공급은 지금은 요 내용만 기억하시고 다른 거 잊어버리자고. 다른 거는. 그래서 특히 부동산 공급은 중요한 말은 두 개 있다. 물리적 공급과 경제 공급 두 개 있다. 요거 아시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건 워낙 장기니까 현재 있는 물량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물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현재 있는 물량은 뭐라냐? 다른 말로 단기고 그 다음에 신규 물건 설명한 게 뭐냐고 이게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13번입니까? 예. 문제 13번. 자, 13번에 있는 내용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죠. 물리 공급은 수직 곡선이지만 경제 공급은 우상향 곡선이다. 맞는 거죠? 네, 그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네. 자, 일단 이 정도 봤으면 우리 현재 거기 책에 있는 뭐 있습니까? 21페이지까지 끝난 거예요. 그죠? 21페이지 제가 분명히 부동산 공급 특징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쭉 넘어가서 28페이지 있는 내용 할게요.